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성한의 반영 비율과 일정을 가지고 정시 컨설팅의 원리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고요. 영상을 거듭할수록 조금씩 더 깊은 내용을 다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아주 조금씩 깊이를 더해 갈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댓글로 신청을 주신 여대편이나 한서삼이나 광명상가나 국송세단 요런 그리고 직어구까지 제가 좀 다루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정식 컨설팅의 원리를 좀 체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깊은 내용들은 이후에 성적표가 나온 이후에 또 제가 다루어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거를 성적표가 나오는 12월 11일, 12일 정도까지는 요 반영 비율과 일정 그리고 정식 컨설팅의 기본 원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좀 더 심화된 내용 그리고 다른 데서 좀 듣기 어려운 정보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서성한 편이긴 한데요. 여기에 지원하지 않을 친구들도 한 번쯤 봐두는 게 좋은 이유는 사실은 이 메커니즘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성적대와 맞는 학교들이 있어요. 분명히 궁합이 맞는 학교들이 있는데 나와 궁합이 맞는 학교를 찾으려면 많이 봐야 돼요. 연애도 마찬가지죠. 예,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아마도 돌풍의 주역이 될 요소가 교차 지원인데요. 작년하고 양상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작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거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차 지원할 때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지만 인문계 같은 경우는 그 이과한테 기회의 땅이 되는 곳은 피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지뢰밭을 알려드리고 자연계 친구들한테는 기회의 땅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정보를 들으시면서 원서 영역의 원리를 체화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강점을 좀 파악을 해 놓으시고 나중에 제가 12월 중순에 그 정보들을 올리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그 진로에 대한 교육 영상도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굉장히 적나라하게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연봉이나 조건, 현실 이런 것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 좀 미리 지금은 현실 말고 이상적으로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 아니면 또 나중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으니까 꼭 해 놓으시고,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 원서 접수는 12월 30일에서 1월 2일까지고요. 나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형을 보시면 서강대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초대장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명확한데, 그게 뭐냐면 수학의 절대적인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문계와 자연계의 수학 비중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서강대학교는 수학자라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메시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지난 시간에 잘 들으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국어분의 수학 비율은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는데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플러스 어쨌든 절대적인 비중이 이렇게 40%를 넘어간다는 건 보통 30%에서 35% 정도예요. 근데 40%를 넘어서 거의 중반대까지 찍는다는 거는 이거는 수학자라는 친구들을 원한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탐구가 좀 못 쳐도, 탐구를 좀 못 쳐도 상관없어,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수학자라는 애가 최고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국어도 이제 비중이 좀 다른 데보다 높은 편이지만 이게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좋을까요? 자연계 친구들한테 굉장히 기회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차 지원이. 그리고 인문계 중에서도 수학을 좀 더 잘 본 친구들은 국어에서 좀 커버를 할 수가 있는, 탐구와 국어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수학을 좀 못 봤다 하는 친구들은 서강대는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그런 학교가 되겠죠. 심지어 영어도 못 봐도 상관없어, 영어 4등급 나와도 상관없어, 수학자라면 장땡이야, 약간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한국사 못 봐도 상관없어, 수학자라면 최고야, 약간 이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12월 29일에서 1월 2일 모집을 하고요. 가군과 나군이 나눠져 있는데 이 컬러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면요. 지금 가군의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가 35, 수학이 35입니다. 자, 그리고 자연계도 보시면 수학이 35죠. 비중도 꽤 높은 편이고 서강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인문계와 자연계 수학 비율이 같아요.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수학 잘하는 사람 좀 뽑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가구는. 그리고 자연계는 역시 탐구, 아무래도 전공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서강대학교와 달리 조금 탐구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강대에서는 수학 잘하면 탐구 정도는 가르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탐구도 좀 할 줄 알아야 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상대적으로 문과는 역시 이게 전공하고 좀 접목되는 게 별로 없고 가서 배우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자연계보다는요, 탐구가 조금 낮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균관대학교 가군의 경우에도 수학의 반영 비율이 같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어떨까요? 자연계들이 교차 지원하기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나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나군 역시도 인문계, 자연계 수학 비율이 동일합니다. 요거는 이제 동일하네요. 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문과 친구들한테는 좀 안 좋은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서강대와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차 지원이 좀 많을 것 같다, 많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서강대와 달리 이 성균관대학교에서는 1등급과 2등급 간, 그리고 2등급에서 3등급 간 급간 차이가 굉장히 좀 큽니다. 서강대학교에서는 굉장히 작거든요. 서강대학교에서는 1점 차입니다. 1등급에서 4등급까지 1점 차인데 성균관대학교에서는 1등급에서 2등급 갈 때 벌써 3점 차가 되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 봤다 하는 친구들은 조금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한양대학교에 비하면 세 발에 피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원서 접수가 12월 29일에서 1월 2일까지이고요. 자, 가전형이 아니라 가군이죠. 네, 가군을 먼저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 30, 수학 3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서강대와 성균관대의 인문계열보다는 한양대학교의 인문계열의 수학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낮구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문과로서는 한양대가 인문계열이 조금 더 유리하겠구나. 설령 교차 지원을 들어와도 서강대와 성균관대만큼은 아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좀 굉장히 강조하는 학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양대는 아무래도 좀 글로벌한 거를 표방하기 때문일까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금융이나 금융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학에서 쓰이는 수학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 미적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수학이 이제 40%입니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인문계열, 보통 인문계열의 학과하고 경제금융과 경영학은 좀 별개의 학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연계보다도 수학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경영학과나 경제금융 쪽을 지원하실 친구들은 수학을 잘 봐야 되겠죠. 한양대를 지원할 친구들은. 탐구는 역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면 된다라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좀 보이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역시 메시지가 명확하죠. 공대가 강한 학교답게 국어는 좀 못 봐도 돼. 20%면 돼. 근데 수학은 잘해야 돼. 약간 이런 메시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탐구도 굉장히 반영 비율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20, 35입니다. 스포츠 산업과학 같은 경우는 국어를 더 잘 봐야 된다. 국어에 40을 주는 이례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교차 지원의 좀 가능성이나 이점이 자연계로서는 좀 적다. 하지만 인문계로서는 앞에 서강이나 성균관대학보다는 한양대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 영어를 잘 봤다 그러면 서강이나 성균관보다는 한양 쪽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등급 간 차이가 마이너스 6점이고요. 2, 3등급 간 차이가 마이너스 8점이고요. 등차 수열로 커집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크리티컬해져요, 영어 점수가. 서강에서는 거의 1점 차이니까 별 상관이 없다고 본다면, 성균관에서는 이제 3점, 5점 이런 식이었고, 한양에서는 뭐 이게 이제 거의 2급 간 혹은 뭐 4급 간 이런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좀 못 본 친구들은 주의를 해야 되겠고, 반대로 영어를 좀 잘 본 친구들은 한양대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자연계는 조금 더 비중이 적어서 1, 2등급 간 차이가 마이너스 2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전형입니다. 나전형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합니다. 네, 인문계는 30, 30이고요. 정보 시스템이나 파이낸스 경영 같은 경우는 수학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심지어 자연계보다 많이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영어는 동일하게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나군에서는 가군보다는 조금 비중이 적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양대를 꼭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군별 차이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양대는 그래도 성균, 서강보다는 교차 지원이 좀 낫지 않겠느냐, 잘 세분화를 시켜놨고요. 그래서 서강, 성균, 한양 중에 나는 어디를 가야 될까?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세부적인 거는 지금 못 다루고요. 나중에 제가 디테일한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서강대는 국어랑 수학 중에 수학 잘 본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자연계에서 인문계 쪽으로 교차 지원하기가 더 좋겠다. 성균관도 마찬가지. 그리고 성균관이나 한양 같은 경우는 좀 가군, 나군 전형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향력이 더 큰 거는 한양대 쪽이 더 클 것 같고요. 네. 영어를 망친 사람은 서강과 성균관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한양은 급간차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탐구를 잘 보고 다른 과목을 잘 못 본 경우에는 성, 한 중에 어디를 가야 되느냐. 당연히 탐구의 비중이 높고 다른 과목의 비중이 낮은 그런 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연계 입장에서. 문과에서도 이거 이제 탐구를 다른 걸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나한테 유리한 학교를 좀 찾을 수 있다. 앞에 이런 수치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다시 돌아가셔서 멈추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카페에다가 슬라이드 자료를 업로드 할 테니까 여러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 문제입니다. 숙제. 국수 영탐을 조합해서 나에게 유리한 학교를 한번 찾아보는 숙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대치동 빅마우스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